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홍준표와 여운환 그리고 henke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네. 처음 얼굴을 대면했던 것은 91년도 7, 8월경으로 기억하고 91년도 있습니다. 7, 8월. 예. 혹시 본인이 국제 BJ파의 간부 혹은 보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보스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BJ파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그 겁니까? BJ파 자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혀 무관하시다는 건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 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그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칼을, 그때는 택배가 없었죠? 그렇죠. 예. 직접 배달을 해야 되죠. 칼을 배달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칼 배달 사건인데, 그건 직접 그러면 배달하셨습니까? 전혀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당시 저는 홍준표 씨하고 한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독일산 그 henkel 네. 주방용 칼 세트입니다. 유명한 칼 세트네. 예. 이제 그 선물을 추석이 돼서 추석 선물용으로 제 친구가 수입 전자상을 그때 열었는데 아, 그러니까 유명한 칼을 선물하신 적은 있고, 선물이 잘못 갔습니다. 예. 선물도 잘못 간 것이고. 선물이 저는 그 선물을 보내는 이제 제 지인들 리스트에 홍준표 씨는 없었죠. 근데 어떻게 글로 왔을까?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 그 직원 제 이제 수행 기사가 홍준표 씨하고 한 라인에 살고 있는 제 주치 홍준표 씨하고는 가운데 이름만 틀린 제 주치 홍순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예. 홍순표 씨가 같은 라인에 되는 지금 내용이네요. 홍순표 씨가 있었는데 홍순표 씨한테 그 선물을 보냈는데 henkel 좋은 칼이죠. 그때 그 당시 구하기도 당시에는 어려운. 아주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이 호가된 것이어서 지금도 명품 칼입니다. 예, 지금 그때 어쨌든 그런 칼을 보냈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같은 동에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거기 선물을 갔는데 그분이 마침 또 공교롭게 그 해외 세미나를 홍순표 씨가 가 있어요. 작년 12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뒤에 보시는 그 홍준표 전 한국당 당대표와 악연을 맺었던 여운환 씨가 출연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공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운환 씨는 어떻게 해서 뒤에 보이시는 홍준표 씨와 악연을 맺게 되었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건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독일제 henkel 쌍둥이 칼입니다. 우선 제가 이 칼을 왜 갖고 있냐면은 제가 커밍아웃을 하면은 홍준표 전 국회의원님을 제가 존경하고 제가 또 팬입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여운환 씨의 그 유명한 그 악연의 시작을 맺어주게 된 이 독일제 henkel 쌍둥이 칼도 홍준표 씨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henkel 쌍둥이 칼을 사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여운환 씨의 억울한 이 사연은 바로 홍준표 전 당대표가 1992년이죠. 그때 노태우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정우와 최민식 영화배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아시죠?
예? 나쁜 녀석들의 전성시대인가요? 그때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의 배경이고 홍준표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바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때 광주의 그 주류 조폭이었던 국제 PJ파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운한 씨를 국제 PJ파 두목으로 적시해서 기소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은 무죄로 선고되었고 또 다시 홍준표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여운한 씨를 국제 PJ파 고문급 간부로 다시 기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운한 씨가 그때 이제 4년 선고형을 받고서 그 만기 복역을 하게 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여운한 씨가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에 나와서 홍준표가 광주지검 검사 그리고 이제 국제 PJ파 두목이었던 자신이라고 잘못 알려져서 만들어지게 된 뉴스 그 모래시계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인공의 홍준표 검사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게 되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그 뉴스 공장에서 나와서 이제 피력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홍준표 씨와 여운한 그리고 henkel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굳이 하느냐?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근데 정치를 그만두고 난 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사인데 네. 근데 도저히 변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검사를 했는데 네. 어떻게 사람을 잡아였던 사람이 사람을 풀어내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에? 네.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돈 받고 하는 변호사는 하기가 참 어렵겠다. 네. 그러면 좀 젊은 나이 같으면 다른 길이라도 가 보겠는데 네. 지금 나이가 60이 이제 넘었어요. 저도 네. 청년검사 때하고는 달라서 그리고 올해로 그 이제 공적 생활을 38년째입니다. 82년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정치를 그만두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요? 예. 어떻게 해요? 지금껏 한 정치 말고. 지금은 이제 장외 정치지. 내년에는. 예, 말하자면 그게 주식으로 치면 이제 장외지. 그런데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 기사 쓰겠네요. 내년에 진짜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바로 어제 TBS죠.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의 방송에 뒤에 보시는 홍준표 전 한나라당 당대표가 나와서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그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나 기가 막히더란 겁니다. 예? 자신 인생의 정리를 위해서 지금 300명, 예? 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년 예산이 지금 513조입니다. 그러면 300명이 약 1.6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담당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국회의원, 예? 헌법기관에 겨우 출마하겠다는 변으로 내뱉는 것이 바로 자신이 남은 인생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개 남은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예? 제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당대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이 빨간색,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언더웨어도 지금 빨간색 팬티를 입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세로 오늘 홍준표와 여운한 그리고 henkel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한나라당 당대표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헌법기관 내년 21대 총선을 출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홍준표 전 의원님을 좋아하지만은 내년 21대 총선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